네,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헤드헌터라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헤드헌터가 되기 위해서 헤드헌터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공고를 올린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여기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살펴보곤 했는데요. 뭐 솔직히 홈페이지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다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신생 회사보다는 나름 그래도 업력이 좀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 이런 위주로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몇 날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어요. 하나는 일반 기업처럼 4대 보험에 월급을 받아가며 근무하는 그런 회사. 또 하나는 나에게 헤드헌터를 권했던 것처럼 100% 성과급만 존재하는 회사. 크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고 그랬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100% 성과급만 존재하는 이런 곳이 많았어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드헌터 지원이라는 이력서를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려두었더니 여러 군데서 같이 일해보자 이런 제안도 받았고 몇 군데는 제가 직접 지원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주고받은 메일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들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같이 일해봅시다. 우리 서치폼으로 와라. 키워줄게.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중에 조금은 색다른 메일이 한 통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비아제님. 헤드헌팅 전문 법인기업의 뭐뭐뭐의 뭐뭐뭐입니다. 저희 뭐뭐뭐에 헤드헌터직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헤드헌터가 진입 장벽은 낮으나 사실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고 노력하면 부가가치는 높은 편입니다. 우수한 헤드헌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 마인드와 씩씩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느 정도 요구됩니다. 셋째, 성실함과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기본급 없는 성과급이라 초기 몇 달을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자신의 조건과 잘 비교해 보시면 헤드헌터로서의 성공 여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모르는 헤드헌팅 업무라도 저희 모모모는 신입 헤드헌터에 대한 교육 체계, 멘토링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업무를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면접에 관해 전화 또는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엄청나게 솔직한 이런 메일이죠. 저 메일을 받아보고는 덜컥 겁부터 났다니까요. 100% 성과급제라는 점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초기 몇 달을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라는 돌직구 같은 말을 들으니 이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집안에 돈을 못 갖다 준 게 근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초기 몇 달을 또 이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몇 개월 이후, 대략 6개월 이후에도 실적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하긴 실적을 내지 못하는 직원에게 꼬박꼬박 월급 주는 곳은 없겠죠. 그리고 그런 곳은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헤드헌터로 원하지도 않았어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마음처럼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네요. 그래도 뭐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더 알아봐야죠. 몇몇 업체의 대표님과 직접 전화 통화도 해보고 메일로 보내준 회사 속에서 서치펌 속에서 검토도 해보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 비슷한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돌다리 두드려 한 군데를 선택했는데요. 선택하게 된 기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일단 강남권이라는 거. 강남권에 사실 제일 많이 몰려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집에서부터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환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곳. 출퇴근 시간이 짧아야 좋겠죠.
그리고 서치펌 대표께서 매우 친절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 어느 서치펌 대표가 불친절할까요? 그리고 사무실이 제법 크고 깨끗하다. 그 어떤 서치펌의 설명회를 가서 같이 들었던 인사팀장이 있었습니다.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었는데 조만간 회사를 나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몸담았던 직종과 좀 연관성 있는 직종인 헤드헌터를 좀 알아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현재 재직 중인 이제 회사에서도 몇몇 서치펌하고 거래 중인데 오늘 설명회를 한 이곳이 뭐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정도의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꾸미고 있는 것도 좀 드물다고 하네요. 거래하는 서치펌을 좀 방문이라도 하려면 사무실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근처 커피숍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대화만 이렇게 나누고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만큼 영세한 규모 그리고 방문객 앉을 만한 접견실, 회의실 이런 게 변변치 않다는 얘기. 그러고 보니 제가 10년 전에 그 헤드헌터 통해서 이직을 했을 때 면접 전에 그 서치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안을 하셨던 컨설턴트하고 미팅을 가졌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나름 그 번듯한 이런 사무실에 미팅룸도 따로 있는 어느 정도는 갖춰진 그런 곳이었구나 했습니다. 최근 알아보러 다녔던 다른 업체도 생각해 보면은 이만한 여건이 안 되었어요. 이런 건 또 나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이 이 구직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이 사무실로 불러서 면접 전에 이제 후보자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회사며 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곤 하는데 이 사무실 내부 이런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후보자들에게 좀 신뢰감 이런 걸 줄 수 있거든요. 그동안 심사숙고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한 이유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외에도 마음에 드는 것이 꽤 있긴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나에게 헤드헌터 제안을 해온 것은 업무용 노트북, 휴대폰 이건 모두 네가 알아서 준비해 이랬는데 여기는 비록 중고품이긴 하지만 노트북도 한 대 지급을 했고요. 별도의 외장 모니터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번호 02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기도 한 대 주어졌어요. 2시간만 교육받고 나면 바로 업무 투입 가능하다는 업체의 메일과는 달리 여기서는 거의 5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단계적으로 교육을 해줬습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회사 같아서 여러모로 잘 선택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생각지도 않은 길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